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가 연결 안 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잘 받아주셨는데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예요? 금호석유 우요. 금호석유 우선주요? 네, 네, 이 종목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좀 알려주시죠? 11만 7,500원이고요. 예. 10%고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9.2%요. 네. 자, 지금 매수 가격은 11만 7,500원 10% 가지고 계시고 일단 손실을 좀 보고 계십니다. 언제 혹시 이 종목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이 종목은 유튜버님이 하도 장기로 해도 된다 그래갖고 네. 저는 그 배당은 상관없이 그냥 장기로 생각을 하고 매수를 매수도 뭐 한 2주 전에 했어요. 얼마 안 되셨군요. 예, 12만 원 넘던 게 11만 7천 원 떨어지길래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냥 장기로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이게 배당락이다 보니까 네. 어저께 배당 받고 완전히 떨어져 갔고요. 그렇죠. 이 관리를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버님 추천하는 것만 믿고 네. 한 건데 배당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봐갖고 황당해요 지금. 맞아요. 이게 배당을 생각하다가 막상 그 배당락에 충격이 오게 되면 약간 이거 조금 아찔할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장기로 일단 접근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괜찮은 종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전문가와 함께 진단 받아보실까요? 제가 이런 상담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네. 이재필님인지. 알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께 진단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보시고요. 네. 자, 이재필 전문가님, 금호석유 우선주입니다. 이 종목 뭐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고, 배당까지 받으시고 나니까 생각보다 배당이나 충격을 감당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모양이에요. 자, 장기로 접근하셨다고 하는데 괜찮은 종목일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근데 배당이 아닌데 왜 보통주가 아니라 우선주를 매수를 하셨을까요? 보통주도 사실 매수를 했고요. 쌀 때 16만 원대 예. 매수는 했었고요. 한 예. 일주일 전에 또 이 가격 우선주가 많이 가격이 떨어지길래 12만 원 넘던 떨어지길래 그럼 우선주도 사보자 하고 이렇게 샀어요. 장기로 유튜버님이 장기로 해도 된다고 이거는 저기 뭐 PBR도 뭐 낮고 뭐 영업 실적도 좋고 하니까 장기로 무조건 가져가도 예. 뭐 배당 그래서 저는 뭐 배당금 생각 안 하고 그냥 금액대가 좀 내려왔길래 샀는데 이렇게 배당 관리를 안 하고 전에 팔았어야 되는데 어제 정도에 팔았어야 되는 걸 못 팔고 완전히 그냥 그렇죠. 하락세라고. 이게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거의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어제 아침에는 주식을 팔았어도 배당은 나중에 주주총회 끝나고 저 한 달 안에 배당금은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주식을 팔았어도 상관없이 그냥 배당은 나중에 때 되면 주총에서 배당 얼마 하겠습니다라고 땅땅땅 하면요. 나중에 그거는 계좌로 자동으로 주식을 팔아도 입금이 되는 거니까 한번 끊어줄 타임이었는데 그거는 조금 못한 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보통주랑 우선주의 차이점은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죠. 근데 우선주는 의결권은 없습니다. 대신에 보통주보다 배당을 1% 더 받을 수 있는 게 우선주예요. 그래서 통상 배당을 노리고 배당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우선주를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보통주를 매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자, 우리 시청자님이 그 배당하고 관련 없이 좀 길게 보고 매수를 하셨다라면 이 업황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실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무지막지하게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비해서 2019년에 비해서 2019년에 뭐 영업이익 해봤자 한 3,600억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7,400억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2조도 훨씬 넘어갈 것 같아요. 어마무시하게 실적이 좋아졌는데 그렇다면 이 실적이 좋아진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게 주로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하던 게 이 타이어용 고무 이런 것들을 주력 사업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되게 대응을 좀 잘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조금 줄어들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회사에서 그거 말고
MB 라텍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MB 라텍스는 그 방역할 때 쓰는 장갑 있죠. 장갑을 만드는 그 원재료예요. 자, 그래서 뭐 이거 MB 라텍스 부분 전 세계 점유율이 35%로 전 세계 1위거든요. 그런데 뭐 보시다 저 작년부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썼잖아요. 이런 거 방역용 이런 장갑들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요게 또 이 저 생산 캐파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는데 이 저 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엠비라텍스 이거 공장도 풀로 돌려도 모자랄 정도로 계속 생산을 해냈는데요. 가격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 버렸어요. 자, 이게 원래 뭐 톤당 한 1000톤 정도? 톤당 1000달러 정도 그 정도였었는데 가격이 뭐 올해 한 2배로 뛰어갖고 2000달러 정도로 이게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품 가격도 많이 오른 데다가 또 이 물량까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실적 부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자, 요게 문제가 전혀 없는 거는 아니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증설을 좀 하게 돼요. 우리 저기 한솔케미칼 아시죠? 그 과산화 수소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이 MB 라텍스를 생산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호석유도 지금 현재 상태가 뭐 연산 24만 톤 정도 그 정도를 올해 이제 저 증설을 했거든요. 증설을 해서 올해 이제 한 71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연산이라는 건 1년 동안 생산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71만 톤까지로 이렇게 늘렸는데요. 내년에는 또 추가로 뭐 최대 뭐 한 96만 톤까지 이 확보 계획이 있거든요. 96만 톤을 늘린다 그러고 또 96만 톤까지로 늘린다 그러죠. 그런데 뭐 내년에 이 정도는 늘리고 또 상황 봐서 47만 톤 정도 더 늘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금호석유에서는. 자, 그러니까 뭐 그 물량들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또 뭐 이 회사나 한솔케미칼 뿐만 아니라요. 이 LG화학도 이 엠비라텍스를 만드는데요. 자, 이쪽이 또 좀 생산을 하는 캐파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올해 중국 쪽에 닝보 쪽에 닝보 공장에 지금 10만 톤을 신설을 시작했는데요. 자, 내년 상반기에 11만 톤을 추가를 해서 21만 톤 규모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또 닝보뿐만 아니라 용싱이라는 지역 그쪽에서도 공장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마찬가지 닝보하고 똑같이 10만 톤인데 지금 현재 또 11만 톤을 늘려서 21만 톤으로 이렇게 증설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어요. 자, 그리고 이게 그 니트릴 장갑이라 그러는데요. 이거 방역용 장갑을 이 니트릴 장갑을 만드는 가장 많이 만드는 데는 말레이시아거든요. 말레이시아가 뭐 전 세계에서 한 70% 정도를 만들어요. 그런데 LG화학이 말레이시아 이 회사 페트로나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페트로나스 케미칼이라는 회사. 요 국영석유 회사인데 이 회사하고 손을 잡고 MB 라텍스 생산 공장을 또 증설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건 또 2023년도에 또 본격적으로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여수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이 LG화학도.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17만 톤 규모인데 11만 톤 정도를 또 증설을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적 부분들은 뭐 정점은 찍었다라고 주가 자체는 뭐 실적 부분들은 뭐 좀 더 이 증설을 하고 그러면 증설 효과로 인해서 좀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좀 고점은 찍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원래 이 회사에서 예측하는 그런 추정치도 좀 나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2조 4천억 정도 그 정도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공장 증설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추정치가 점점 낮아져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가장 실적이 좋은 실적 피크였다라는 거,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왜 이 실적 피크가 나온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솔케미칼도 생산을 한다 그러고 이 회사 자체, 금호석유 자체에서도 굉장히 크게 증설을 하는 내용들이 있고, 또 LG화학에서도 중국에서도 증설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증설을 하고 또 말레이시아에 또 새로 공장을 만들어서 그쪽에 또 공급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화학회사들이 이 엔비라 텍스캐파를 상당히 좀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금은 뭐 당장 코로나 때문에 이런 수요가 많아서 가격도, 제품 가격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이렇게 증설을 많이 하게 되면, 그쵸? 예, 가격은 떨어져서 수익성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들고 갈 만한 뭐 그런 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부분은 있어요. 지금 뭐 아까 서두에 조금 시청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배당락이 되고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니까 주가가 떨어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배당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최소한 뭐 어느 정도 지금까지 배당 성향을 지킨다라면 배당도 10,000원도 더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 지금 뭐 107,000원이라고 하더라도 배당금도 뭐 주당 뭐 물론 예, 세금 15.4%는 떼야죠. 배당 소득세를. 그런데 그걸 떼고도 상당히 큰 금액이 좀 입금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이미 급락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라면 어제 아침에 그냥 시가에 던지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는데요. 한번 놓쳐버렸습니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보면 1월 달은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1월 달은 중소형주가 좋은 달입니다. 통상 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자금들, 이런 큰 자금들은 저 연말에 배당 투자를 많이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하고 오늘 기관 외국인들 어마무시하게 시장에서 팔아대고 있죠. 그 부분들은 일단 배당을 받을 권리를 획득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는 주식을 팔아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그쪽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뭐 이런 저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대형주들 이런 쪽을 공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 쪽으로 삽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1월 달에 CES라는 행사도 있고 뭐 당장 다음 주부터 CES 행사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되는 이런 쪽으로 자금이 되게 많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형주 쪽은 시간이 아무래도 좀 걸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좀 본격적으로 이 금호석유가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갖고 시청자님이 빠져나올 정도, 그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려면 아무래도 실적 발표 시기는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실적 발표 시기가 시즌이 되게 되면 그때는 뭐 실적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테니까, 그리고 이 금호석유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니까 아무래도 주총 시즌쯤 해갖고 그때쯤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넉넉 잡고 뭐 한 봄 정도까지, 그러니까 날씨 따뜻해지는 그 정도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거 못 파는 거는 할 수 없어요, 시청자님. 그거 머릿속에 이렇게 담고 있어봤자 이 정신 건강에도 해롭고요. 예, 또 투자하는데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미 급락해버린 상태니까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보시고요. 자, 그때 뭐 봄 전이라도 한 11만 원 정도, 11만 원 이상 정도, 12만 원 근처겠죠. 12만 원 근처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한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좀 기다리시면 봄쯤 되면 뭐 한 12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으니까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 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자님, 일단은 봄이 다가올 때쯤까지 조금의 기다림의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12만 원 정도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때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되셨나요? 아니요, 제가 궁금한 거가요. 네. 지금 이렇게 9%가 떨어졌는데 또 더 떨어지는 것 같으면 차라리 바로 매도를 하고 싶은데 더 떨어질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 금액보다.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에서 꼭 지켜줘야 될 가격대가 있는데요. 지켜줘야 될 가격대는 아직까지는 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손절 라인을 제가 좀 잡아드릴게요.
자, 요게 종가 기준으로 10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이요. 그 가격을 깨게 되면 또 한 번 더 무너질 수 있거든요. 자, 손절 라인은 제가 잡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 아무래도 이 주식을 하다 보면요. 그걸 깼을 때 밑에서 다시 잡아야지라는 생각으로 팔고 난 다음에 막상 보면 떨어져도 못 잡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부분은 시청자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10만 5천 원 선을 지켜주는 그 정도 움직임이라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아, 그러면 내년 봄까지 가져가는 방향이 더 좋을 걸까요? 네, 선장님 저는 일단은 그렇게 좀 보유를 해보시는 그렇게 전략 생각해서 참고를 해보시길 아까 그렇게 바라고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참고를 해보시고 일단은 지금 저희가 뒤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켜보시다가 더 궁금하시면 다시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살아갑니다, 선장님.